안녕하세요. 201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향한 마지막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총평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번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는 어떠했는지, EBS와의 연계, 성향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선생님이 항상 밥 먹듯이 이야기하는 1등급을 넘어 원점수 100점을 정말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하도록 할게요. 원래 선생님 해설 강의가요, 해설 강의 자체에 초반에 이런 총평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문제 해설이 이어지는데요. 올해 이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총평을 좀 따로 띄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듣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해설 강의는 해설 강의 올라와 있는데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어려웠나? 라는 생각이 나만 어려운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텐데요. 첫 번째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어제 우리 시험을 봤잖아요. 어제 시험 보고 뭐 EBS를 비롯해서 여러 사설, 인강 업체들의 여러분 그 실시간 이 등급을 보니까 6월 모의평가보다도 못 본 것 같아요. 1등급 성적을 보니까. 예. 그리고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선생님이요, 전문가로서 문제의 질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답을 찾기 어렵냐 쉬웠냐 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요, 2012학년도 수능보다는 분명히 어려운 게 맞았지만 6월 모의평가보다는 더 쉬운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급의 지금 컷라인이 낮아지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어제 정말 망했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울분을 토로한 이유는, 얘들아, 제일 첫 번째 뭐였을까? 연계교재 수가 6월보다 9월에 2권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6월에는요, 수능 특강, 영독 1, 2 이 세 교재였다가 2권이 늘었는데, 이 2권도 또 분량이 어마어마하잖아, 얘들아. 고난이도 문제 330개와 그 다음에 예전에 10주 완성과 파이널을 합쳐놓은 수능 완성이라는, 사실 이거 교재 2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권이 끼어들면서, 게다가 고득점 330제와 수능 완성은 난이도가 있는 교재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5권이 되다 보니까 아마 독해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한 번 그래도 정성이 있어서 한 번 본 친구들 오히려 헷갈려서 독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번도 채 보지 않은 친구들은요, 이번에 EBS에서 연계된 지문이요, 쉽지 않은 지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번에 빈칸 내용 추론 6개 문제 중에 2문제가 EBS 연계 문제였는데요. 24번과 28번이요. 둘 다 EBS 교재 중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었거든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KBS에서 EBS 연계에 대해서 찍는, 비난을 하는 한 그 뉴스 프로를 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외국어 영역의 문제 난이도만 봤을 때는요, 도저히 너무 어렵다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풀기에. 단어 수도요, 예전에는 700개에서 900개 단어면 우리 수능을 풀 수 있었는데, EBS와 연계된 이후에는요, 단어가 1200개, 1300개 정도가 필요하대요. 단어 수도 급속하게 늘었고요. 나오는 지문도 어려운데, 문제는 왜 정답자가 3.28%나 작년에 나왔느냐. 아이들이 달달달 올렸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얘들아, 이걸 역으로 치면요, EBS 연계 교재를 보지 않았다면 무척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연계 지문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어려웠던 이유는 두 가지야. 연계 교재를 한 번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헷갈려서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연계 교재 자체를 아직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러분, 어저께 문제 보시면 아셨겠지만 우리 33문제의 독해 문제 중에요, 19문제가 연계였고요, 14문제가 비연계였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 14개의 비연계 문제 중에 아까 선생님 카메라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목적 추론 문제, 심정,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2문제, 그 다음 48, 49, 50 장문 문제까지 하면 여러분, 14문제 중에 7문제는 상중하 중에 하예요. 이건 얘들아, 연계돼도 풀고 안 돼도 푸는 문제야. 그러면 이 중에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건 7문제. 비연계 문제 중에 얘들아 7문제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7문제도요, 우리 23번인가 나오는 마스크 나오는 요지 문제예요. 열나 쉬운 문제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다음, 빈칸 내용 추론 문제도요, 여러분은 빈칸하면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25번, 26번, 27번이요, 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야. 어쨌든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가시면 얘들아, 7문제라고. 그러면 내가 연계 문제 19문제를 정말 열심히 해서 첫 문장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었다면, 어제 선생님 카페에 어떤 재수생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는 시간 많은 재수생이라 이 지문이랑 해석을 열심히 봤더니 그냥 나 첫 단어만 보고 답 찾았어.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얘들아, 그렇게 연계 교재를 열심히 해서 19문제에 대한 시간 줄이고요.
비연계 문제 중에 쉬운 문제 시간 줄이고요. 그러면 7문제만 니네가 집중을 하면 원점수 100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연계 교재. 올해는 여러분 연계 교재가 정말 살 길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한 번은 독입니다. 최소한 선생님이요. 2번, 3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2번, 3번도 어쩌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최소한 5번은 돌려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난이도는 여러분이 연계 교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을 땐 6월보다 훨씬 문제의 난이도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6월보다 성적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친구는 반성하십시오. 다만 우리 9월이 끝이 아니라 얘들아 11월이 끝이잖아. 11월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 오늘부터 남은 시간 64일이에요. 64일 동안 뭐가 되겠어? 됩니다. 왜냐면 연계 교재 때문에 틀린 문제라면 연계 교재를 하면 그만큼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2번째. 신유형이 있느냐? 없죠. 일단 9월 모의평가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여러분 평가원에서 11월에 이런 신유형 낼 거야. 미리 마음에 준비해도 라고 하는 건데 신유형은 없었고요. 일단 유형별 특징을 잠깐 보면 여러분 우리 빈칸 어휘 추론 문제 있잖아 얘들아. 빈칸 A, B 뚫는 거 2012학년도 수능에 나오지 않았지만 6월 모의평가에 나오고 9월 모의평가에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11월에로 나올 거고요. 다음 6월 모의평가에 필자의 주장 뺐는데 이번에도 아웃됐잖아. 그치? 그럼 필자의 주장 문제 안 나올 거고요. 세 번째, 여러분 쓰기 영역 문제 중에요. 6월 모의평가에서는 무관한 문장 고르기가 2문제였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그 무관한 문장 고르기가 하나 줄면서 쓰기 영역의 또 다른 문제인 순서 정하기가 한 문제가 늘었잖아. 그럼 얘들아 이 패턴을 보인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11월 수능에서도 순서 문제가 2개로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또 다른 쓰기 영역인 주어진 문장 넣기가 2문제가 되든지. 바래야지. 순서 정하기가 좀 낫잖아. 그치? 그래서 아마 이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건 실로 무지막지하고 평가원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해진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도 6월 모의평가에서 주제 문제를 제목 문제까지 바꿨을 때는 선생님이 좀 이해를 했어. 그래도 얘는 발문이라도 다르잖아. 원래 여러분 EBS가 연계가 될 때는요, 유형은 변형시킨다라고 평가원에서 이야기했었거든. 빈칸 문제면 주제 문제로, 주제 문제면 순서 문제로. 그런데 6월 모의평가에서 주제 문제를 제목 문제로 바뀌면서 야 이게 발문만 다르지 이거 같은 유형인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평가원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발문이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번 24번 보시면요. 빈칸 문제를 빈칸 문제로 바꿨잖아.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급해졌어요. 선생님이 베스트 컬렉션을 꾸릴 때는요. 어떤 문제는 사실은 살짝 제외했냐면 지문 좋아. 근데 내가 봤는데 이거 빈칸 문제네? 근데 빈칸이 뚫려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런 문제는 선생님이 좀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동일 유형으로는 변형이 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그 유형들도 다시 챙겨봐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도 이번 모의평가를 기회로 해서 또다시 교재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요. 동일 유형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여러분 EBS 교재 보실 때요. 원문도 잘 보세요. 지문뿐만 아니라 얘들아 문제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예,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EBS 연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번에 19문제 중에서요. 일단 수능 특강 3문제. 오케이? 다음, 영어 독해 연습 1이 대약진을 했죠. 4문제. 그쵸? 그 다음에 영독 2가 1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게 8문제예요. 됐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고득점 330제는요. 선생님이 EBS를 통해서 완강할 때도 그랬고 우리 형광 친구들한테도 그랬어. 올해는 얘들아 수능 완성이 대박이 아니라 누가 대박일 거라 그랬어? 고득점 330제가 대박일 거라 그랬잖아요. 고득점 330제가 8문제,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 여러분 3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작년엔 어땠느냐? 작년 이맘때는요. 이 수특이랑 영독 원투는요. 작년에도 합쳐서 한 8문제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얘들아 이맘때도요. 고득점 330제보다 수능 완성의 문제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수능에 가서는요. 수능 완성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요. 고득점은 좀 뒤처지고요. 문제의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됐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작년 고득점 330제가 교재가 안 좋았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런데 올해는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능 완성보다 고득점 330제가 문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수능은 결국 뚜껑 열어도 고득점 330제 향연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고득점 330제 열심히 보십시오. 알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연계된 문제를 보니까요. 고득점 330제는 앞에 200번대 앞에 1번부터 200번대 앞에서 대부분 문제가 나왔고요. 수능 완성은 딱 3문제 나왔는데요. 그중에 2문제가 유형편.
그 다음에 한 문제가 실전편이었어, 얘들아. 그러면 지금 평가원에서 나름 여러분들 배려한 거야. 아직까지 진도 못 나갔을 너희를 위해서 고득점 후반부, 수능 완성 후반부는 안 냈어. 얘들아, 안 냈다는 건 뭐야? 수능에 가서 많이 낼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얘들아, 수능 완성이요. EBS 교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재는 수능 특강이에요. 하지만 시험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 파이널이라는 교재였어요. 전통적으로. 근데 그 파이널이 뭐가 된 거야, 얘들아? 수능 완성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고득점 330제가 주고, 그리고 수능 완성이 올해는 좀 구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의 대표 교재니까 수능 완성은 실전편 위주로 참 많이 봐야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작년에는 여러분 영어 독해 연습 1이 아예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올해 안 나올 것이냐? 아니요. 올해는 여러분 수특이나 영독 1, 2가 오히려 수능 완성보다 더 선생님 말씀 지문의 내용이 괜찮아요. 그러니까